한준희 신하영의 원투펀치 217화 2부 시작합니다. 제목이 너무 그쵸?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입에 딱딱 붙는 게 그러니까. 네, 장지현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좋은 인연은 네. 여기까지. 네. 자, 우리가 2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재영 캐스터가 올림픽의 역사를 정말 한 땀 한 땀 A4 용지에 수성펜으로 써오셨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 근데 첫 번째 페이지에만 좀 있고 뒤로 갈수록 백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쓰다가 만 것 같아 지금. 자, 우리 이재영 캐스터 준비해 오신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을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때 우리가 그때 조별리그 통과를 저는 할 것으로 막 어린 마음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 소련하고, 야, 소련이란 말 자체를 오랜만에 하네요. 소비에트 연방과 0대0 0대0으로 비긴 이후에 한껏 기대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못한다고 취급됐던 미국에게 비기면서 이건 조별리그가 이제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한테 졌지만 그 다음 전 생각나는 것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리가 아시아 예선 때 지금 영남대 감독으로 있는 그 김병수 선수의 그 한일전 며칠 전에 극적인 우승했어요. 그러니까요. 축의 연맹전. 네. 저는 참 좀 머리가 이상한 게 그때 막 골 장면들이 막 기억나요. 오. 당시 우리가 파란색 옷을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병수 감독이 막 이렇게 넘어지면서 문전에서 이렇게 막 넣어서 막 골 기뻐했던 막 그 장면, 뭐 그런 것도 기억나고 96년 애틀란타 때는 애틀란타 가기 위해서 한일전이 굉장히 중요했을 때가 아마 한일 월드컵이 결정나는 월드컵 개최국 결정날 때 뭐 최용수, 뭐 이기영, 와일드카드 황선홍. 와일드카드 갔다가 부상 때문에 못 나간 홍명보. 2004년, 전 2004년 올림픽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8강 갔거든요. 근데 8강 우리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말리와의 경기에서 조별리그 상대 다른 팀들이 어떻게 결과가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우리는 말리랑 할 때 함께 비기면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막 그냥 공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당시 송모 캐스터께서는 뭐 원두막에서 뭐 지켜보듯이 뭐 한다 뭐 이런 아시죠? 의원님 아시죠? 왜? 원두막에서 뭐였죠? 원두막에서 뭐 수박을 하나 먹으면서 네. 말리 경기를 보는 것 같다. 왜냐면 비기면 서로 같이 올라가니까. 그 며느리 시아버지에게 밥상 바치듯. 예, 뭐 그런 거예요. 주춤주춤. 예. 네.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예. 송재희 캐스터. 네. 예. 송재익 아니, 선생님. 갑자기 예. 다니엘 씨 왔다고 무슨 한국어 교실도 아니고. 예. 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8강에 가서 파라과이한테 졌는데 파라과이한테 이겼으면 우리가 이라크 만나는 4강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 잘했으면은 동메달 이상 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뭐 경찰청이나 상주상무가 좀 힘들었었겠죠. 그리고 뭐 2008년에는 뭐 그때 보니까 2008년에 우리가 조별리그 통과 못했는데 박주영하고 정성용 선수가 이미 23세 이하 선수였고 더 어린 선수로 기성용, 이청용, 뭐 신영록 있었는데 결국 2012년 때 우리가 동메달 딸 수 있었던 이유는 2008년에 23세 이하였던 박주영, 정성용이 경험을 갖고 와일드카드로 2012년 갔고 기성용이 또 그 경험 갖고 가서 동메달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상 올림픽 축구사였습니다. 네. 혹시 고생하셨어요. 네. 48년하고 64년은 모르세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잠깐만요. 48년 하고 48년. 그때 네. 48년은 우리 저 김용식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나가셨을 때. 근데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월드컵도 왜 예. 우리 처음 나갔을 때 헝가리에게 대패했잖아요. 9대0? 48년 올림픽 때도 사실 대패가 있는데 그 상대가 스웨덴인데 예. 이 스웨덴이 저 나중에 AC 밀란 삼총사가 되는 이른바 그레노리 삼총사가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군나르 그렌, 군나르 노르달, 리드 홀름, 닐스 리드 홀름 이렇게 그 굉장히 역사적인 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에게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금메달을 딴 팀들이나 혹은 최소 은메달을 딴 팀들을 보면 역대 우리와 어느 단계에서 한 번쯤 만난 팀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이 역사적인 이 스웨덴 팀을 비롯해서 아까 맞아요. 88년 소련 얘기도 네, 하셨는데 우승, 금메달. 소련하고도 우리가 만났었고 네, 네. 그 이전에 이제 64년에는 체코가 좋은 성적이 났는데 체코랑도 만났었고 아까 파라과이
말씀하셨는데 파라과이도 그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맞아요. 났었고 예, 예. 바로 이제 지난 올림픽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경우도 금메달 땄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만났던 팀들이 결과가 좋아요. 어느 단계에서든. 야 독일 이번에 네, 그렇다면 독일이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성적이 좋아야 되고 네. 이 역사를 보면 우리와 만났던 팀들이 좀 성적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저도 사실 그 런던 올림픽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때 저희가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 한효님도 이렇게 우리 이재영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그 올림픽에 담긴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좀 기억나는 경기라든지 선수라든지 뭐가 있나요? 올림픽에 담긴 이제 추억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올림픽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하니까 그 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폐막식에 음악 감독이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쓰리 테너로 파바로티, 도밍고와 더불어서 호세 카레라스의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 Amigos para siempre, mis always be my friend. 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오, 네. 호세 카레라스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같이 부른. 성악 전공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근데 절대 아니에요. 남자가 테너 베이스인데 네. 소프라노 같으세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노래가 있었는데, 근데 왜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좀 안타깝냐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대는 제가 좀 아재라서 그런지 몰라도 2002 세대보다도 저는 92년 세대와 그 전에 86년 월드컵 세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선수들을. 그러니까 92년에 그 당시 뭐 거기 참여를 한 선수들은 물론이고 예선 과정에서 이렇게 뛰었던 선수들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때 선수들이 정말 우리 축구에서 재능이 많았던 집단이에요. 이런 아까 김병수 감독 예.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뭐 김병수, 신태용, 서정원, 노정윤, 정광석 뭐 등등등등. 예. 그때 막내뻘이 조진호.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최문식 선수도 이때 세대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축구 역사에서 굉장히 재능이 많은 세대인데 올림픽에서 굵은 족적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 그게 저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카레라스의 노래가 이제 아로 새겨지면서 가장 좀 아쉬운 올림픽. 우리 다니엘 씨도 올림픽에 얽힌 뭐 추억이 있나요? 저는 개인 추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추억, 그러니까 그 어떤 경기 차원에서는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왜냐하면 옛날에 올림픽 잘 못 봤거든요. 항상 그 시차 때문에 독일에서 많이 못 봤는데 축구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아니 그냥 뭐 올림픽 전반에 얽힌 추억이라든지 뭐 축구면 사실 더 좋고요. 네, 축구는 저는 올림픽 때 잘 못 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그런 관심 많이 못 받아요. 우리는 항상 월드컵이나 유럽컵 많이 좋아하지 올림픽 때는 축구 별로 관심 안 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올림픽도 관심 많이 없지만 동계 올림픽 굉장히 좋아해요. 독일 사람들이. 약간 이제 스키 점프하는 것도 좋아하고 오히려 그런 거 오히려 더 관심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독일 하면은 뭐니 해도 피겨 스케이팅 아니었습니까? 피겨 스케이팅이요? 네. 피겨 스케이팅. 저 독일- 카타리나 비트 선수 독일 사람 아니에요? 누구요? 카타리나 비트. 비트? 독일 사람 맞아요? 비트 아시는지 모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카타리나 비트. 굉장히 독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김연아 들리는 것 선수 같아요. 네. 같은 존재죠. 그래요? 그리고 피겨 역사로 봤을 때는 이 비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신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네. 갔더니 전 피겨 스케이팅 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넘어지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건 잘 못 봤어요. 네, 넘어지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이런 건 하나도 모르는데 합기도 하시고 태권도 하시고 저 어렸을 때 독일 스포츠 하면은 어렸을 때가 맞나? 하여튼 카타리나 비트, 슈테피그라프, 스테피 그라프는 슈테피 스테피 그라프. 그라프 저도 알아요. 테니스. 테니스. 앤드류 에거시랑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스테피 그라프, 뭐 미셸 슈티시 굉장히 유명했고. 그렇죠. 네. 보리스 베커. 네, 보리스 네, 베커. 네. 올림픽에 대한 추억 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유럽컵은 이제 밖에서 퍼블릭 뷰잉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은 이제 달아놓고 온 동네 몰아서 이제 밖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제 많이 보고 하는데 올림픽은 항상 집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고 있을 때 그냥 밤에 그냥 몰래 좀 더 육상 보거나 막 그런 추억들밖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수영도 아주 다관왕했던 영웅 있지 않았어요? 수영이요? 동독. 그러니까 마이클 펠프스처럼. 아니 다관왕 어떻게 이 했던, 두 분보다 모를 수가 있어요? 전 이런 그때 너무 어려서 그랬나 봐요. 저 그 88 올림픽 때 그 동독 서독 그 어떤 추억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개최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5위였는데 복싱에서 금메달 따면 이제 서독이 5위 내려오고 우리가 4위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복싱 사실 금메달 못 따는 건데 어떻게 판정을 이겼어. 그래서 서독이 5위로 내려갔고 우리가 최종 순위 4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약간 좀 그때 마음이 야 개최국 너무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어린 마음에 좀 죄책감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네네. 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최고의 피해자는 그 당시 우리 그 복싱 선수였어요. 저는 그분 뭐 이름도 저는 지금 알지만 그 박시현 선수인데 예. 그 얼마나 뭐 본인이 의도한 상황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예, 예.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정말 올림픽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훅 지나간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궁금해진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스포츠 영웅들이 뭐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독일에서 가장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축구 선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거 한두 명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은 옛날에 아무래도 베켄바워 굉장히 베켄바워. 많은 인정을 받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좀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테우스 선수도 정말 좀 어느 정도 옛날에 인정 많이 받았지만 약간 뇌생남 이미지 조금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올리버 비어호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올리버 비어호프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했지만 람 선수. 람 선수는 필립 람 선수가 약간 어떤 득점 욕심 같은 건 없는데 대신에 정말 어떤 기본적인 뭐 패스든 그러니까 준비하고 어떤 그 구단에 기본된다는 그런 이미지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람 선수도 좋고 뭐 역사적으로 뭐 게트 뮬러 아무래도 뺄 수는 없죠. 게트 뮬러는 굉장히 유명하고 베켄바워도 그렇고 뭐 슈틸리크 선수는 독일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슈틸리크 선수, 슈틸리크 감독님 지금 감독이죠. 지금 감독인데 옛날에는 뭐 멘싱글라바흐에서 네. 활동하고 여러 가지 팀에서도 활동했지만 독일 사람들 이제 일반 사람들 특히 우리 세대는 아마 잘 모를 거고. 뭐 네. 독일이야 워낙에 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축구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좋은 평가를 받는 축구 선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축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차범근 감독님도 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고 맞아요. 네. 프랑크푸르트하고 리바쿠젠에서 뛰었고 차범근은 이제 옛날에 저도 몰랐지만 다른 방송 때문에 한번 알아봤더니 80년대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어요. 독일에서. 심지어 어떤 독일 사람이 차범근에 대한 시를 쓸 정도로 너무나 큰 어떤 인정을 받았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죠. 예. 그래서 뭐 우선 스트라이커로는 이제 항상 그 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붐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붐 항상 폭탄이 터질 때 딱 그 그 붐 발음 소리가 다시 한 번만 그거 해주세요. 자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했었죠. 그냥 차붐 하면 안 되는군요. 그게. 자붐. 붐. 자붐. 붐. 맞아요. 네. 그건 저희도 사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직까지도 독일에서는 정말 차붐하면은 저는 그 이후에 그 야생마 그 김주성 선수가 그런 선수 있었거든요. 보쿰. 예, 보쿰 가서 야 성공을 못했다는 거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전 김주성 선수 팬이었거든요. 네. 그 머리 길고 지금 혹시 뭐 김주성 선수는 혹시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대학생 때그 김주성 선수 때문에 제가 머리 기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요? 저분은 언제 태어났길래 저 김주성 씨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 김주성 선수가 어떤 그 월드컵 확정 직후 잠실 86년 예선 때 예? 그때 이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기자가 뭐 어떤 약간 부상이 있어서 혹시 뭐 부상 당한 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주성 선수가 제일 어렸을 때 진짜 완전 얼굴 뽀송뽀송하고 하얘었는데 막 그냥 약간 꾀병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제 뇌리에 스치는지 저 그냥 이상하게 좀 그런 거 잘 기억하고 살아요. 그때면은 초등학교 가기 전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아. 가기 전으로 하겠습니다. 본격 나이 조작 방송부터 시작해서 네. 이재영 캐스터가 김주성 선수를 봤을 때와 비슷한 나이에 저는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을 봤죠.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손기정 선생님 제외하고 광복 이후에 양정모라는 레슬링에서 이제 양정모 선수가 첫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 동이건 은이건 메달 하나 따기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양정모 선수 금 땄을 때 사실은 그때 유도에서 장은경이라는 선수도 은을 땄어요. 엄청 대단한 거였는데 광복 이후 최초의 금메달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은이 약간 묻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어려서 또 조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메달 따고 오면 이제 시내에서 카프레이드하고 그쵸. 네. 색종이 날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찝차 이렇게 타고, 예. 금 선수가 이제 제일 이제 앞에 들어오고 그런데 요즘은 메달이 좀 흔해졌잖아요. 우리가 아까 뭐 88년 그 이후부터 이제 메달이 두 자릿수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금 따지 않는 한은 별로 뭐 다뤄지지도 않는 경우들도 저는 최근에는 조금 많이 봤는데 그 우리가 사실 올림픽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기 할 때 중간에 다리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다른 선수들보다 한 10분 늦게 맨 나중에 들어오는 선수도 굉장히 박수 받아야 되는 그럼요. 그런 무대가 저는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리오에 가서 이제 고생할 이제 많은 선수들 금을 따건 은을 따건 동을 따건 혹은 뭐 종목에 따라서는 뭐 아주 하위권 최하위권이 되건 상관없이 우리가 그 선수들의 좀 피와 땀과 이런 부분들을 좀 박수를 좀 쳐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건 인식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 한국 사람들도 그거 자기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약간 1등만 너무 인정한다. 그러니까 2등, 3등도 그 외에도 이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독일도 사실 마찬가지기는 해요. 우리 당연히 금메달 따면 제일 좋아하죠. 근데 그래도 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10분 늦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독일 아나운서들이 그러니까 그 중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사람 그 선수 물론 이제 이기지 못했지만 정말 끝까지 싸웠다. 뭐 정말 최선을 넘어서 최선을 다했다. 약간 이런 멘트 하기 때문에 좀 더 인정 많이 해주고 그런 건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저는 그 올림픽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종합 몇 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거 집계할 때 금 숫자가 일단 우선시 되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거 약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종합 순위에 관해서 민감할지 혹시 독일도 그런 걸 따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좀 많이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도 우리도. 왜냐면은 솔직히 모든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봐요.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올림픽은 어떤 평화라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상징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1등 누가 하느냐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평화롭게 같이 경쟁하고 누가 1등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 평화롭게 어떤 스포츠 축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올림픽 자체가 사실 아마추어 스포츠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이라든지 그 과정이 조금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저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메달을 못 딴 선수들은 오히려 인터뷰에서 죄송하다고. 죄송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2등, 3등하고 네. 죄송하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저희는 다 지금 그냥 은퇴해야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끼리 잘한다고 그러잖아. 중계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캐스터 이재영입니다. 그냥 죄송할 일이 참 많아지는데 전혀 그럴 거 없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한테 더 많은 응원과 그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 씨가 아까 독일에서 올림픽을 막 이렇게 모여서 보는 분위기라기보다 이렇게 집에서 보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올림픽 하면은 또 이렇게 우르르 또 모여갖고 또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보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내기 하셨어요? 저 내기하죠. 보통 누구랑 하시나요? 그래요? 내기를? 보통 이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관심 가는 종목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치킨 이런 식으로 내기하자. 딸것 그런 같아. 모임에 저 이재영 씨를 부르거나 하진 않죠. 예. 그냥 친구하면 안 될까? 지금 나이를 몇 년을 추적하시려고? 지성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독일이 이제 축구 같은 거는 사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어린 나이부터 애를 이제 좀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은 애들한테는 운동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직업 교육도 받는 이제 선수들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솔직히 당연히 프로 선수 돼서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은퇴하면 뭐 당연히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일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만의 어떤 뭐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직업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수를 보면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그 뭐라고 하지?
카누 아니고 조정. 조정. 간우 아니죠? 예, 조정하는 그 선수랑 어떤 인터뷰 봤는데 네. 그 선수 이제 기숙사 생활하지만 아침에 3시간,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운동하고 9시부터 5시까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6시부터 9시까지 또 다시 운동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동안 운동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진로에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어떤 불안감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온 김에 독일 하면은 사회체육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혹시 다니엘 씨도 사회체육에서 뭐 좀 하셨어요? 어떤 종목이 있어요? 사회체육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잘하는 거 별로 없었어요. 저는 유도하고 배드민턴하고 수영, 그러니까 라이프가드 하고 그 다음에 축구도 잘하는 한번 게 하고 별로 없었다고요? 예, 많이 했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축구도 한번 배드민턴. 했었어요. 예, 축구도 축구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2살부터 이제 태권도 쭉 하고 예, 그랬었죠. 그 사회체육 시스템에 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축구 제일 중요한 거니까 축구는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처럼 우리는 한 도시에 여러 가지 클럽들이 다 함께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도시는 한 8만 명의 인구밖에 없었는데 축구 클럽은 한 3개나 4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F6은티라고 부르는데 F 종목 이제 완전 어린이들 밤빈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F 그 다음에 쭉 A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이제 축구 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편하게 그냥 학교도 다니면서 클럽들이 잘 돼 있고 뭐 나중에 성인들도 그냥 자기 직업 있으면서 축구 클럽 들어가고 뭐 배드민턴 클럽 들어가고 수영하든지 다 편하게 다 잘 돼 있죠. 예. 그러면은 뭐 올림픽 대표팀이라든지 뭐 나라 국가대표팀에 채택을 되는 선수들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맨 시스템 처음에는 안에서? 그쵸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리바쿠슨 출신이니까 리바쿠슨 같은 경우는 바이어 리바쿠슨은 뭐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굉장히 유명하고 탁구도 유명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동창이 축구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리바쿠슨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오후마다 축구 훈련 받고 나중에 3부 리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3부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아, 현재도? 네. 농구도 똑같은 제도고. 나도 네. 동창 중에 농구 잘하는 애 있어요. 진짜요? 제레미 제레미? 린. 죄송해요. 누구신가요? 하버드 나왔어요? 네. 저 동창 저도 잘하는 농구 선수 있어요. 누구요? 김종규 선수라고요. 오, 동창은 아니고 동문이죠. 저도 후배 중에 축구 잘하는 선수 있어요. 네? 김신욱 선수라고. 저 또 있어 야구 누구요? 홍성은 선수라고 있어요. 진짜요? 그 네. 비정상회담이나 하실 때 이제 한국에 좀 이제 안 좋은 이제 습성들 그런 거 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많이 얘기했죠. 바로 이런 학연 뭐 학연, 이런 네. 거. 뭐 얘기만 하면 뭐 선배 후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친구. 네. 그걸 안 좋은 예로 좀 꼭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실명 꼭 쓰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제가 신하영 아나운서 그 회사 선배였으니까 여기 아는 그 동문하고도 저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이제 학연과 지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따지면 진짜 위아더 월드 그렇죠. 진짜. 우리는 그런 개념인 거죠. 아, 네, 독일이 역시. 한국이고 네. 한국이 독일이다. 아, 역시 올림픽 특집 방송. 그럼요. 예. 세계 평화. 올림픽이 왜 있나? 그러니까요. 예. 좀 있으면 신하영, 이재영이 원투펀치 될 것 같은 그런. 그럴 일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있어야 죄송합니다. 되는데. 자, 이렇게 올림픽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앞에 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이 웃고 또 많이 응원하고 또 많이 느끼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림픽도 다음 스포츠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3부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월요일에 보내드릴 텐데요. 3부는 이제 EPL과 분데스리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